150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민주정치 원리는 권력의 남용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제정. 법을 만드는 곳은 어디? 입법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 대통령 이하 행정부에서 담당을 하고, 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사법부, 대법원 이하 각각 법원에서 담당해서 서로 나누어 맡는다 라는 거예요. 권력을 나눈다 라는 거예요. 권력을 나눈다. 권력 분립이 원리죠. 150번. 다음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 법을 적용하는 곳 어디라고요? 사법부. (15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주정치 기본 원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어디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헌법에 입각해서 운영되어야 된다. 입헌주의라 합니다. 국민 주권은, 국가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다? 국민이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권력 분립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의 법의 제정, 만드는 것은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 법을 적용하는 것은 사법부. 좀 전에 문제 풀어봤던 거죠? 이 얘기를 뭐라고 한다? 권력 분립이라고 하고요. 국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제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153번.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정치랑 비슷합니다만은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즉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정치 권력 행사 문제. 자, 좁은 의미의 정치죠. 기업과 디귿 2번이네요. 154번. 그림을 설명하는 과정이 뭐냐라고 하는데, 다원적 이익이 표출되면 그것을 여론이 형성하고, 그 여론 형성이 정부 정책에 결정하도록 영향을 주고, 그것이 나중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를 거치는 과정.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 개인들의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가 정당 등을 통해서 여론이 형성되죠. 그래서 그 정책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 정치 과정입니다. 155번. 다음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여기 보시면 탄핵 심판,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정당 해상 심판 어디서 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하죠. 통진당 정당 해산 문제 때도 그랬었고요. 이번에 대통령 탄핵 결정 문제 다 어디서 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습니다. 15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는 헌법에 적혀져 있는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할 것을 청구하는 제도, 이걸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헌법소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헌법재판소에. 157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치 주체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정권 획득이 목적이다. 중요한 말 나오네요. 정권 획득. 정권 획득이 목적인 단체는 정당입니다. 다음 158번. 시민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설립 목적이 정권 획득. 이거 보라서 정당이라고 그랬죠. 정당. 정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담당하고요.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한다.
시민단체가 이윤 추구 목적이 아니죠.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뭐 기업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우리가 시민단체,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59번 다음 내용과 관계기본 정치 참여 주체는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 자기 집단 특수한 이익, 그걸 뭐랍니까? 이익 집단이라고 합니다. 160번 다음 같은 특징을 갖는 정치 참여 주체는 정권 획득이나 공익 추구가 아닌 특수한 이익. 자, 저보다 정권 획득이 목적이면 정당, 공익 추구가 목적이면 시민단체일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닌 특수한 이익, 무슨 단체? 이익단체, 이익집단. 16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정권 획득이 목적이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권 획득이 목적이다. 정당. 162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정치 참여 주체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 공익 실현이 목표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민단체. 163번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은 법질서에 대한 침해가 있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을 적용하는 법질서에 침해가 있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을 적용하는 것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대법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법을 적용하는 거랑요, 좀 전에 있는 거랑 법을 집행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적용은 대법원, 법원이에요, 법원. 적용은 법원이에요. 반면에 법을 집행하는 거. 집행이라는 얘기는 수행하는 거. 법의 결정대로 수행하는 거. 이런 곳은 어디냐? 행정부입니다.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용어 잘 기억 다시 한번요. 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원이고, 법을 적용해서 어떤 법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벌을 줄 것인지 또는 무죄로 판단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 법원이고요. 법률이 정하는 대로 집행, 수행하고 거기 써 있는 대로 하는 것, 그걸 우리가 행정부라고 하죠. 165번 국회의 역할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원래 국회는 국민들의 간접민주주의 정치 일환으로서 국민들의 의사를 자기들이 대표자가 돼서 법률을 제정하고, 자,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을 고치는 거. 또 더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합니다. 그럼 기형과 니은 답이 1번이 답이고요. 디귿 법률의 해석 및 적용 누가 그랬어요? 적용. 예, 요거는 법원입니다. 정책의 수립 및 법의 집행 이거 뭐라 그랬어요? 행정부라고 그랬습니다. 166번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위헌률 심판과 정당 해상 심판, 여기 중요한 거 헌자 나왔죠? 법률이 헌법에 위배 어긋났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률이 헌법의 취지와 헌법의 의도, 취지하고 상반된 법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심판하는 곳, 그 뭡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헌법을 가지고 헌법 이하의 법들에 대해서 헌법의 취지를 잘못 해석했는지, 헌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것, 헌법재판소이고, 그런 것을 위헌법률 심판이라 합니다. 아까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 말고도 탄핵 심판 등을 담당하기도 하죠. 정당 해상 심판도 하고요. 16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치 주체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을 만든다는 거예요.
법률을 만든다는 거. 어디서 만듭니까? 법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지요. 법을 다시 보세요. 여기 보세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사법부,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 법을 제정 만드는 것은 국회. 세 군데로 나눠져서 삼권분립이라고 하죠. 다음 168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식량자원은 최근 사료작물이나 바이오 에너지 원료로 이용되어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아르헨티나 등이 주요 수출국이다. 이 미국은요, 이거 기억해 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미국은 쌀도 수출하기도 하고요, 뭐 수출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사료작물과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것 뭡니까? 3대 식작물에 해당되는 옥수수입니다. 3대 식량작물이 쌀, 밀, 옥수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옥수수는 남미 쪽에서 많이 먹죠. 아르헨티나 이렇게. 여기 잘 보시면 169번 다음에 설명하는 식량자원 이렇게 3대 식량자원이 밀, 쌀, 옥수수인데 밀, 쌀, 옥수수 여기 밀밖에 없네요. 여기는 잘 보시면 여기서 미국이요. 봐봐, 미국은 옥수수도 수출국이고 밀도 수출국에 또 쌀도 수출국입니다. 미국은 그 농업 생산 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기억해 두실 거는 생산자 소비자에 달라서 국제적 이동량이 뭐다? 굉장히 많다. 이동량을 많이 이동하는 것. 이게 그냥 쉬운 말로 많이 생산하는 곳하고 먹는 곳이 달라서 국제적으로 수출 수입이 많은 것이 뭐다? 밀이다 라는 거야. 다음 170번 다음에 설명하는 식량자원. 이 식량자원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많이 생산하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생산 많이 합니다. 국제적 이동량이 적은 편이다. 여기서 말하는 쌀은 우리나라 먹고 있는 쌀 종자하고 좀 다른 우리가 일명 안남이라고 불리는 동남아시아 쪽에서 있는 그 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재배 생산하고 여기 국제 이동량이 적은 편이다. 아까 이동량이 많은 게 뭐라고요? 이동량 많은 거는 밀. 171번입니다. 다음 현상의 원인은 제주도에서 주로 재배하던 감귤 농사가 이제 북쪽으로 확대돼서 감귤 농사가 예전에 제주도에서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전라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연근의 해수면 온도가 점차 상승하여 온도가 올라가는 거 지구온난화라고 하죠. 172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자연재해는 진행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느리다. 장기간 지속되면 사막이 된다라는 게 뭐가 그렇죠? 가뭄이 오래 계속되면 사막처럼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되는 거죠. 173번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재해는 무분별한 산림, 나무를 베어낸다. 가뭄의 지속과 지하수 개발 때문에 물이 이제 더 이상 말라버렸다. 그럼 뭐가 됩니까? 사막화. 다음 11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환경 문제는 봄철 중국의 사막에서 발생하는 흙먼지가 편서풍에 의해 우리나라에 이동되는 현상이다. 호흡기 질환 및 정밀 기계 등 영향을 미친다. 봄철에 우리나라에 오는 게 뭐예요? 중국에서 오는 거 여기서요. 황사, 산성비, 오존층 파괴, 지하수 고갈. 뭐였죠? 황사. 호흡기 질환 때문에 마스크 많이 쓰고 댕기죠. 여기는 황사 그림에 대한 얘기네. 중국에 있는 중국과 몽골 경계선에 있는 고비 사막부터에 중국에 사막도 많아요. 그죠? 타클라마칸 사막도 있고요. 이런 사막과 이 내몽골 고원 이 일대에서 불어오는 흙먼지가 편서풍을 따라서 일본 지금은
미국까지 영향을 준다 합니다.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편서풍을 타고 이동한다. 서쪽으로 가니까 편서풍 맞지요? 사막화가 확대되면 이 지역이 사막화 확대되면서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그걸 막고자 여기도 나무를 많이 심는데 아직까지 택도 없습니다. 비가 잦은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기라 언제 발생하지요? 네, 봄철에 발생합니다. 비가 많은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뭡니까?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죠, 뭐. 176번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공통적인 분쟁 원인은 이렇게 봤는데 뭐 이집트 쪽에 있는 나일강이라든지 여기 보면 메콩강이라고 불리고 이런 강들 강의 강 티그라스 유프라테스 강도 있고 나오네요. 간지스 강도 있고 이 강들에서의 그 문제점들은 이 나일강을 기본적으로 위에 댐이 만들어지면 나일강 물이 여기 밑에 다른 나라까지 가지 않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뭐가 문제 생깁니까? 가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나라는 위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뭡니까? 안 좋게 생각하겠죠. 요런 문제 뭡니까? 물입니다. 물. 다음 117번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사회 문제는 공해물질이 배출되고 화석연료,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공해 문제가 배출된다. 쓰레기 분리 문제를 해야겠다. 에너지를 뭐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178번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 불평등. 우리나라 현재 사회 불평등 문제 때문에 그 최저임금 문제 좀 말이 좀 많았었죠. 이렇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그 형평성 문제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제도를 치고 있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해서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 주도록 하겠고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 기초 생활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이거 다 뭡니까?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17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섬은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된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 지역 두 개의 큰 섬과 여러 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됐다 보니까 어디입니까? 독도 말합니다. 독도. 여기 울릉도 나와 있네. 여기 D 옆에 여기 뭐 있지? 여기요. 독도. 다음 180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것 독도죠. 수산자원 메탄 하이드레이트 같은 지하자원 아직 그 개발해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기술이 더 발달하면 뭐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 풍부한 곳 독도입니다. 181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섬은 화산섬을 우리나라 영토의 가장 오른쪽 동쪽에 위치한다. 동도와 서도 독도죠. 182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지역은 화산지역 독특한 풍속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다. 어디입니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화산지형이죠. D 183번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섬은 오름. 자, 이 오름이요. 오름. 어디입니까? 제주도입니다. 화산 지역에서만 그 발견되는 일종의 그것으로서 184번 다음 가로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울릉도에는 뭐로 인해 우대기를 수리했다. 울릉도가 우리나라의 겨울철 강수량이 많아요. 겨울에 강수량은 건 겨울비란 얘기가 아니라 겨울에 뭐가 많이 옵니까? 눈입니다. 태백산맥 스키장은 눈을 이용한 관광산업이죠. 185번 다음 내용과 관계깊은 에너지원은 고갈되지 않은 무한에너지다. 여기 뭐 천수만
새만금, 가로림만, 시화호 이런 등등해서 이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는 조수, 간만의 차,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한 지역에 설치한다. 조수죠, 조수. 무슨 발전이라 부릅니까? 조력. 풍력은 바람이고요. 화력은 석탄. 원자력은 말 그대로 원자 우라늄이죠. 186번 우리나라 현대사회 변동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평균 수명이 점점 연장되고 있다. 맞지요? 외국과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맞고요.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맞습니다. 산업의 중심이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아니죠. 제조업이 이제 그만두고 다시 무슨 업으로?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있죠. 4번이 틀렸습니다. 반대로 됐네요. 187번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 변동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균 수명 증가로 고령화 사회. 맞지요? 고령화 사회 나이 드신 분이 많다. 1차 산업 발달로 농업 중심 사회 아니죠. 지금은 3차 산업 발달로 서비스 중심 사회죠. 이게 틀렸습니다. 정보화 사회 맞고 다문화 사회 맞습니다. 188번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사회 문제는 노령연금, 노인 여가활동 지원 다 노인 문제죠. 이런 문제 뭐라고 합니까? 고령화 인구, 고령화. 189번 다음 표와 관계 깊은 것은 자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형제입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뭐 해달랍니까? 아이 낳아달라는 거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아이를 별로 낳지 않는 문제,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번입니다. 다음 정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는 출산 축하금 지원이라든지 자녀가 많을 때 가정 지원을 해주는 거, 아이를 낳지 않아서 그런 문제죠. 출산율 감소가 문제입니다. 191번 다음 기사화 관련된 정책이 아닌 것은 기사화네. 자, 한중 FTA 체결로 값싼 농산품이 몰려온다. 이런 대책으로 농업시설을 자동화시켜서 하는 거 좋죠. 첨단 농업기술 개발 좋습니다. 품종 개량 좋아요. 여기 3번 잘 보시면 노동집약적이라는 얘기는 농업에 있어서 기술을 중요시 여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과거 조선시대 때의 농업 방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집약적. 사람 수로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이건 안 좋은 방법입니다. 19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농업 형태는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선진국에서 돈과 기술을 대고 저개발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카카오나 커피 등을 주로 재배하는 거, 이렇게 요런 작업을 우리가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플랜테이션 농업.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수목농업이 있어요. 수목농업. 수목농업은 그 지중해성 기후에 있는 국가들이 수행하는 농업 방식입니다. 19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농업 형태는 해발 고도가 높은 고원에서 여름철 기후가 서늘한 것을 이용한 농업 방식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관령 등지에서 발생한다. 여름철 나오는 배출 대관령 무슨 배출합니까? 고랭지 배출하고 들어보셨나요? 그 고랭지 농업입니다. 194번 비무장지대 DMZ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북한과 남한의 그 경계를 이어진 DMZ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분단 문기의 상징이자 6.25 전쟁 1953년 이후 만들어진 거고요. 민간인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 맞죠?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틀렸습니다. 생태계는 인간이 간섭을 안 하면 생태계는 더 좋아집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맞죠? 생태계가 많이 좋은 곳입니다. 195번 지도에 표시된 가지역 DMZ죠. 비무장지대
민간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 1900 맞죠? 1980년대 아니야 1950년대에 처음으로 설정되었다죠. 6.25 전쟁 이후니까요. 남한과 북한을 경계가 된다.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다. 196번 한반도 통일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되면 해결될 수 있죠. 육로를 이용한 대륙 진출이 유리해질 것이다.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 쪽까지만 가더라도 유럽으로 가는 횡단 열차 탈 수 있습니다. 맞고요. 남북 간의 사람과 자원의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다. 말 맞고요. 남한 북한 군사 대립에 따른 분담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통일되면 남북한 대립이 없어질 거고 그만큼 군사비 지출도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요게 문제 여기 틀렸죠. 197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 스스로 또는 주민들의 대표자를 통해서 정치와 행정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 지역 주민들이 하는 거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지방자치제라고 합니다. 198번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민주선거의 원칙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누구나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거 뭡니까? 보통선거입니다. 평등선거는 표의 가치가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남녀평등, 이름평등이 아니라 뭐라고요? 표의 가치. (199번입니다) 다음 기사의 내용과 관련된 선거의 원칙은 기사 보시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수 차이가 최대 2배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2005년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선거구 조정을 한다. 인구수와 선거구의 차이를 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평등선거예요. 차이를 두지 마라. 가치를 똑같게 하라. 200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민주선거의 4대 원칙,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이게 네 가지인데 한 사람이 한 표씩 평등하게. 이거 무슨 선거입니까? 평등선거입니다. 누구나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라고 합니까? 보통선거. (201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소비 유형은 한정된 소득을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소비다. 자신의 소득이라든지 상품의 정보 가격, 지불 능력을 고려한 합리적 소비를 우리가 무슨 소비? 합리적인 소비를 하죠. 202번 기억에 해당되는 경제용어. 기억은 제한된 소득 내에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해 쓴 돈보다는 편익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경제활동. 이거 보니까 좋은 소비. 뭐라고 합니까? 합리적 소비라고 합니다. 이거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제용어는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것의 가치 하나를 얻고 하나를 버리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기회비용이라 합니다. 뭐라고요? 기회비용. 다음 204번입니다. 소비활동에 해당하는 거 어떤 게 소비냐? 소비는 쓰는 거죠. 돈을 쓰는 겁니다. 기억, 디자인에서 일한 거 상관없이 이거는 노동을 한 거고요. 월급이 들어왔네요. 등산복을 사고 여기 나왔네요. 샀다. 사는 게 소비죠. 소비. 그래, 네가
수요에 대해서 수요가 뭡니까? 살려고 하는 거.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 이거를 뭡니까? 수요. 206번 가에 해당되는 자원, 좁은 의미의 자원. 자원은 좁은 의미에서의 자원은 말 그대로 땅에서 나는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광물, 석탄이나 석유 같은 광물 자원과 나무 같은 산림 자원 등은 좁은 의미의 자원이고요. 우리나라에 이 좁은 의미의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문화라든지 인적 자원 등을 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일단 광물과 산림이니까 2번에 해당되네. 207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자원은 화학공업의 원료가 된다. 화학공업. 자동차, 비행기 등의 원료. 자동차, 비행기 원료 뭐죠? 네, 석유입니다. 석유 가지고 비행기나 자동차 움직이니까요. 208번 지도 같은 국제에서 이동하는 자원.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서 출발을 많이 해요. 여기서도.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도 가장 큰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여기 리비아 알제리도 있고 그런 국가들이 있죠. 이쪽에서 석유 좀 납니다. 근데 제 석유 수출이 가장 많은 곳은 역시 중동 지방입니다. 뭐죠? 석유. (209번) 그림이 의미하는 경제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원량은 조금 밖에 없는데 인간의 욕망은 커요. 그러니까 자원이 그만큼 적다. 자원의 희소성. 2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제용어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 일정 기간 보통 1년 동안 그 나라에 생산된 가치 합.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국내 총생산이라 합니다. 211번 다음에 설명하는 경제학 개념은 생산 과정을 여러 개의 부문과 공정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특정 부문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노동 형태. 여기 보면 생산 과정을 나누어 노동 일하는 거. 자기 업무를 나누었다. 이거 분업이라고 하죠. 분업. 분배는 나눠 가지는 거고요. 근데 용어가 틀리죠. 212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재활한. 인간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중에서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물건. 구체적인 형태. 자, 눈에 보이는 거 말하는 거예요. 교사의 수업. 형태가 있나요? 의사의 진료. 가수의 공연. 이 세 가지 다 하면 돈을 벌어요. 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걸 용역을 하는데 의미가 없고, 여기 학생의 교복처럼 눈에 딱 보이잖아. 이거 살려면 이건 돈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죠. 눈에 확실히 보이고. 213번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균형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가격 얼마입니까? 2,000원 되어 있습니다. 2,000원. 자, 수요 공급에서 P에서 프라임 P로 상승했을 때, 자, P에서 프라임 P, 요거 짝짝 찍은 걸 프라임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프라임 P로 이동하는 건 수요가 뭐 했다는 거야?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가격이. 일단 가격이 상승 올랐으면 수요는 늘어요, 줄어요? 비싸지니까 수요는 감소하게 되겠죠? 지금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공급은 늘어요, 줄어요? 시장에서 물건이 공급은 증가해야 되겠죠. 215번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표같이 변동할 때 균형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딱 맞는
선 똑같죠? 이때 가격 얼마? 4만원입니다. 216번 가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불평등한 무역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적당한 가격을 주고 아까 플랜테이션 농업과 비슷한 농업 방식인데 이런 거를 무역을 공정무역이라고 합니다. 공정무역. 217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사회 집단은 두 사람 이상의 소속감을 가지고 소속감. 아, 우리 여기 속해 있다. 소속감은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 어디죠? 학교 동아리입니다. 뭐 버스 승객이라든지 축구장 관중이라든지 전시 관람객은 잠깐 소속돼 있지만 바로 헤어지죠. 218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지역. 여기는 과거 문제들인데 보시면 우리나라 최대의 중화공업지역이다. 우리나라 최대의 그냥 중화이라는 말 빼고 공업지역은 여기 수도권이에요. 모든 공장들이 거의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중화학이에요. 중화학이라는 얘기는 제철, 자동차, 석유화학 등을 말합니다. 조선. 어디죠? 이쪽 부산 쪽 일대. 다음은 시네 시. 여기 D는 강원도 일대인데 여기는 석회석 때문에 있는 석회석이요? 시멘트 재료가 되는 석회석. 200 강원도에 많이 있습니다. 219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공업지역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화공업지역이다. 어디다? 남동 임해 공업지역이다. 부산 울산 일대로 지역된 겁니다.